더 이상 안 탈라 그랬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근데 두 번째 3년 마치고 이제 그만 탈라고 하는데 선장이 저에게 안을 주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줄 테니까, 조기장이라는 직분입니다. 여기서 배 탄 분들 있습니까 혹시? 배 타본 분들 없어요? 그러니까 조기장이라는 직분이 뭔지 모르시겠네. 조기장이라는 직분이 군대로 말하면 말뚝상사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소위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말뚝상사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고기 잡는 새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기관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로. 약방의 감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맡아서 하니까 너무 저한테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관 일과 대기 일을 하는데, 기관실의 일을 한번 제가 시작을 하면 그걸 모두 파악해야 제 성미가 풀려요. 그래서 기관에 문제 있는 걸 내가 스스로 뜯어서 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기관사가 1년 미리 그만두면서 저를 소개를 합니다. 회사에다가. 이 조기장을 기관사 시켜줘도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돼요. 자, 그 배의 TO가 24명이고요 350톤 클래스입니다. 가격을 따지면 30억이에요. 그러니까 배 한 척에 한 기업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관사라는 직분은 면장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런데 그 기관사가 직접 회사에다 저를 소개하니까 회사에서 인정해가지고 대사관에서 기관사라는 명함을 찍어서 제가 기관사가 되게 됩니다. 근데 기관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기관사는 항해일지를 적어요. 배는 해수, 또 청수, 기름, 또 온도,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것을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근데 학교 제가 어디까지 나왔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말았단 말이에요. 이제 공부 막 배울 나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런데 전혀 글을 써보지 않은 내가 어떻게 그것도 영어로 다 써야 되는데 못 쓰죠, 저는.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너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해도 된다 그래서 기관사를 하면서 기관론, 그러니까 선원인 한 사람을, 공부 잘하는 친구를 불러들여서 그 친구를 내 서기로 쓰게 됩니다. 내가 부르는 대로 체크해라. 그래서 기관사 일을 하게 됐고요. 기관사 일을 하다가 보니까 역시 기관장이 자기가 손댈 일이 없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일을 너무 완벽하게 하니까. 그래서 기관장 역시 1년 하고 그만두면서 이 사람을 기관장을 세워도 아무 문제 없다. 자, 병원에 담당 의사라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의 그 아픔을 그 병원 의사가 알면 체크를 빨리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배 전체를 내가 그 기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손을 대면 다른 기관장이 오더라도 그 능력이 이상 가니까 이 사람을 기관장 시켜줘라. 이렇게 해서 그 배의 기관장으로 제가 승진하게 됩니다. 급속도로 승진을 하게 돼요. 자, 기관장하고 되니까 기관장 하니까 선장이 탐이야. 그래서 나가서 이제 그 선장실에 올라가가지고 해도 보는 법을 나 혼자 습득을 해요. 어떻게? 자, 바다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죠? 바다는 건물이 없는데 이 배와 배끼리 어느 위치에서 항상 잘 만나.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해도 보는 법을 보면서 보니까 위도와 경도의 위치를 알면 그 배들끼리 서로 만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습득하고 있는 그 가운데 회사가 점차 어려워지니까 선장들도 떠나고 배는 남아있게 되고,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 직접 저한테 와서 내가 배를 줄 테니까 선장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장 없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내가 수대를 나와야 돼요. 선장을 하려면 수대 나와서 실습하고 이항사, 항해사, 그리고 경험을 가져야 선장을 하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선장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얼마나 제 뇌가 똑똑했는지 이해가 갈 겁니다. 나 스스로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너무 똑똑한 줄 알았어요. 천명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자, 선장을 하고 나니까, 자, 선장에서는 제가 멀티플레이예요. 자, 선장하지요. 기관에 문제 있는 거 다 해결하지요.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오죠. 사장은 막 최고예요, 내가. 그러니까 바다에서 육지에 딱 들어오면 차 갖다 대죠. 호텔 좋은 데 갖다 대죠. 돈 잔뜩 싸가지고 갖다 주죠. 제가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점차 쾌락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예, 그 돈 가지고 카지노장에 가요. 돈 가지고 여자한테 가요. 돈 가지고 술집에 가요. 그게 난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호화롭고 즐거운 게 없어. 항상 그 쾌락을 쫓아서 올라가다가 보니까 그 쾌락, 극치라는 게 없는 거야. 그 극치를 찾아가는데 항상 어느 선에 가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이 쓰레기 같아. 남자들은 다 그런 느낌을 한 번씩 가져봤을 거예요. 쾌락의 극치가 어딘가, 최고의 그 기쁨이 어딘가, 이거에 추구하면서 저는 쾌락주의로 빠졌는데, 그리고 이제 배 나갈 때쯤 되면 빼샥 말라서 나가야 됩니다. 온 에너지를 다 빼놓고 육지에 들어와서는 다 빼고 3, 4개월 있다가 또 배 나가고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했던 거야. 내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가? 도대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거에 제 고민이에요. 어렸을 때 배가 고픔에 있어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왜 이렇게 굶어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 또 나이 들어서 이제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어. 그런데 내 인생이 너무 뭔가 허무한 거예요. 뭐가 안 차. 항상 속에 어떤 허전함이 항상 있는 거야. 그러는 가운데 우리 그 회사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저한테 이런 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도 다른 배에서 실패를 하면 배가 한번 출항하면 5, 6개월 또 1년 떠 있잖아요. 그 배에 싣고 가는 게 뭐냐면 기름 거의 200톤, 부식 뭐 한 10톤,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인건비 이걸 포함하면 한 번 나갔다가 고기 못 잡아오면 그 회사는 망해요. 근데 고기 잡아오면 배 한 척이 더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도박하고 똑같아요, 배라는 사업이. 그래서 저는 고기를 아무리 적당히 잡아와도 다른 배들이 다 못해가지고 오니까 회사가 점점 망하게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저한테 이런 안을 줍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인들, 수리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수리남에 중국인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그 중국인들을 싣고 미국으로 미립국 시키는 역할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건 법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공해상에서는 그 법에 저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배에다 인수인계만 해주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식하니까 사장이 말하면 그 말대로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그 멕시코만에서 25명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마이애미 앞바다에서 플로리다죠. 플로리다 마이애미 옆에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50명을 풀어줍니다. 새벽에 다른 배에다가 인수인계해주고 풀어주는데, 그때 새벽에 갑자기 플로리다에 중국인들이 우 쏟아지니까 플로리다에 있는 시민들이 신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헬리콥터하고 코스트가드하고 정찰 비행기가 뜨게 됩니다. 플로리다와 마이애미 앞바다에는요, 바하마라는 나라가 있고요, 조그마한 나라가 있고, 거기에는 요트보트가 많은데 마약이 많이 움직이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그 마약 운반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위성 그 카메라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모르지, 그게 안 보이니까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우리 배는 언양어선 배란 말이에요. 언양어선 배가 그 마이애미까지 올 이유가 없는데 왔단 말이죠. 근데 마침 신고가 중국인들이 쏟아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바로 저 배가 중국인을 싣고 왔구나라는 판단 아래 우리 배를 쫓게 됩니다. 그때가 1998년 미국에서 대서특필로 나옵니다.
TV 방송과 이 신문에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 배를 쫓아오는데 저는 안 섰죠. 무조건 달려갔죠. 그랬더니 코스트가드 배 두 척이 앞에다가 기관단총을 쏘더라고. 만약에 쓰지 않으면 배에다 발포하겠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발포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해라고 그냥 달려가는데 선원들이 겁이 나서 세워달라고. 그래서 내가 세워주는 대신에 아무 말 하지 마라. 입 다물고 있어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배를 세웠어요. 그리고 사장하고 위성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 경찰들이 어떻습니까? 검은 안경 끼고 완전 무장하고 총 양쪽으로 차고 권총 차고 들어와서 그 선원들 앞에 딱 서니까 선원들이 오줌을 줄줄줄 싸면서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말을 안 했어요. 입 다물고 있어서. 그런데 결국에는 사장이 우리를 구출하려 오다가 걸리게 돼요. 그래서 선원들이 다 얘기했으니까 당신이 다 부르셔. 그래서 불게 됩니다. 전에 했던 것까지 다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저하고 사장하고 얼굴을 맞대게 됐는데 저는 사장한테 분명히 했죠. 사장님이 시켜서 한 거고 이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사장님이 시켜서 했다라고 법원에다가 얘기하면 저는 풀려납니다.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만약에 나를 안 물고 가면 자기는 최소한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형무소에서 자기 인생을 마감한다고 그렇게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대법원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대법원에 가요. 12 배심원 있는 데서 재판을 하는데 사장이 증인석, 저는 피고석에 씁니다. 그러니까 왜 이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얘기해 드려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증인석에서 검사가 물어봐요. 저 사람하고 어떤 관계냐니까 선장하고 같이 비즈니스 관계다. 이거 한 건 하면 저 사람하고 얼마씩 놀아먹기로 약속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4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2년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인지 막 분이 막 나가지고 그래서 형무소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4년을 살고 나가야 내가 그 사람을 죽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형무소 생활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형무소는 몸에 뱄기 때문에 4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안에 보니까 연방 형무소이다 보니 그 안에서 그때 당시 담배들을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를 가지고 노름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담배를 가지고 또 대출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카지노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담배 내기를 해서 포카 놀이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담배를 한 갑 빌리는데 2갑 대출 받아서 이제 노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름을 하는데 제가 포카 놀이를 조금 속일 줄도 알거든요. 안에 46명이 있는데 46명이 모두 포카 놀이에서 저한테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가 가득 내 침실에 찼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나하고는 도저히 노름이 안 되니까 나하고는 이제 더 이상 안 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나라 장기, 체스라고 부르죠. 체스를 또 제가 배웁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체스 노름을 해서 또 담배를 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저희 방에 있는 사람들만 46명이었는데 그 전체적으로 1,600명이 돼요. 그 1,600명 중에 제가 아시아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1,600명 중에 아시아나 한 사람인 내가 노름을 제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 야, 한국 사람이 하나 들어왔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진호라고 불러요. 진호가 하나 들어왔는데 너무 똑똑하다. 야, 노름을 하는데 그렇게 잘한다. 아무도 이길 수 없다. 그러는데 어떤 그 젊은 친구가 노상 강도 혐의로 해서 10년형을 받은 친구가 저희 있는 방으로 이감을 들어오면서